안녕하십니까. 서천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제가 또 가사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이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가사라고 하면은 가정법원에서 하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변호사를 말하는데, 네. 요즘 좀 뜨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뭐냐면 소년범죄입니다. 소년범죄. 소년범죄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문방구 가가지고 쬐끄만 사탕 훔쳐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우리들. 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좀 눈 감아주고, 아니면 이렇게 꿀밤 한 대 때리고, 아니면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자로 좀 때리고 이렇게 좀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다 편의점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다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처럼 막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 경찰 프로세스에 따라가지고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소년범죄가 이제 만 10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이제 범법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처벌을 못하니까 그냥 훈방 조치가 될 거고, 촉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자가 돼가지고 가정법원으로 보내요. 그리고 범죄소년이라고 해가지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이렇게 보호처분, 형사처벌, 뭐 이렇게 전과 기록 남는 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걸로 할까 이렇게 막 나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카메라용 촬영죄들, 그리고 절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요즘 젊은 남자들, 학생들은 카찰죄 많이 합니다. 카찰죄. 네. 카찰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많이 잡혀오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다 인정하고 막 하면은 아직까지는 걔네들을 형사처벌해가지고 전과 기록을 남기는 그러니까 네. 가정법원으로 보내가지고 네. 이제 가정법원 판사님한테 이 사람들한테 형사처벌 주지 말고 전과 기록에 남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한번 줘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다 소년법에 다 있어요. 1호부터 10호까지 다 이제 그 처분이 나눠지는데 쫙 이렇게 있거든요, 처분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가냐 했을 때 뭐 1호가 이제 보호자 감호 위탁이거든요. 보호자 네가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애를 돌봐라. 그리고 조금 더 심하다 그러면 2호 수강명령, 교육 들어라.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하다 그러면 사회봉사명령 가가지고 뭐 어른들 좀 케어해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4호 뭐 이렇게 따지면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뭐 보호관찰관한테 막 가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런 가정법원으로부터 무슨 통지서, 그 다음에 보호자도 무조건 오라는 통지서거든요. 여기 한번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거 보면은 어떤 땡땡땡 사건에 이게 서울 가정법원 소환장 이래가지고 뭐 2025 푸 땡땡땡땡 이렇게 써있죠. 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이렇게 보호자 성함 써있고, 보호소년 해가지고 땡땡땡 이렇게 써있고, 위 사건에 관해서 조사 심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원 땡땡 법정에 보호소년과 함께 출석하십시오 이렇게 고지서가 딱 옵니다. 소년의 비행 사실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 있고, 그래가지고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할 때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인을 보통 저같이 우수한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가가지고 재판부에 가가지고 어떤 비행 사실인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의견서를 내죠. 의견서를 내면서 무슨 보호관찰소 같은 데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좀 받겠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출석 당일날 재판부의 의견도 밝히고 의견서도 내고 한 다음에 처분을 받고, 이날 이제 처분은 굉장히 좀 뭐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뭐 1호, 2호 처분 받고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했던 또 사건도 하나 있었죠. 최근에 했던 사건은 정말 성공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처분. 절도 사건이었는데요. 뭐 소년법에 보면은 제29조에 보면은 이제 불처분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 자체도 필요 없다,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그 취지의 결정을 한다 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보호자 감호 위탁도 필요 없다라는 건데 보호자 감호 위탁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보호자가 아이를 감호를 하면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건데 6개월간 뭐 감호 위탁이 필요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이에게
그 나중에 혹시 또 아이가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1호 처분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처분 결정을 이번에는 하셨거든요. 그렇처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뭐 경찰로부터 이제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 증거 기록 같은 걸 보면은 같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랑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하고 오면은 경찰이 항상 별일 없을 거예요. 금방 끝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면 한참 뒤에 이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렇게 통지서를 띡 받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면은 이제 그냥 집에서 보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사 전문 변호사인 서초동 사랑꾼을 찾아오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부모가 이렇게 좀 애들을 잘 키우면은 이렇게 좋겠지만 요즘은 워낙 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가지고 애들이 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들 아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조금 유혹에 좀 빠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법률 서비스를 좀 받으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